안녕 우리 용원고 1학년 친구들. 오랜만이지. 나 역시도 오랜만이네. 얼굴을 보고 수업하는 것보다 가끔은 이렇게 이 중단원 마무리 해설 영상 찍는 게 더 흥분되고 더 기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오늘이 사실 좀 그래. 뭐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중단원 마무리 해설 영상을 찍으면 괜히 더 업되고 막 기분이 좋아.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 결론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우리 숙제로 4단원 도형의 이동 중단원 마무리하기 풀어오기로 했지. 충분히 풀어왔을 거라고 또 믿는다. 그 믿음에 보답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본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3,-4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한 점이 마이너스 2,0이 돼달라고 했어. 자, 머릿속으로 기억을 메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구조화시킨 표현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2,0이 된다라고 했지. 기억나? 점을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평행 이동한 양만큼 좌표에다가 더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마이너스 2,0이라는 지점은 처음 내가 가지고 있던 3,-4에서 x방향으로 이동한 양, y방향으로 이동한 양만큼을 더해주면 그 말이었지. 맞지? 그럼 다 됐네. 3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5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0이니까 b의 값은 4가 된다. 자, 이게 1번의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똑같이 x방향으로 2, y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물었어. 자, 한 번 더 메모를 하자. 평행이동에서 점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양만큼 더하면 그만이었는데 도형은, 즉 방정식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양만큼을 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x방향으로 나는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할 거니까 x 자리에는 x 빼기 2를 집어넣을 거고 y 자리에는 y 빼기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럼 정리하자. x 마이너스 3y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8은 0이다. 따라서 x 빼기 3y 더하기 9는 0.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할 정답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풀어봅시다. 똑같은 양만큼 평행 이동하고 있어. 그래서 x 대신 뭘로 차고? 맞아, x 빼기 2를 넣을 거야. 여기 있는 x 대신 x 빼기 2를 넣을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지. y 대신에는 뭘 넣자고? 맞아, y 빼기 1의 값을 집어넣으면 끝. 이게 우리가 찾을 답이야. 조금만 더 정리할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6. 이게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되겠지. 자, 3번입니다. 이제는 대칭 이동에 대한 부분으로 체크를 해볼게. 대칭 이동은 크게 네 가지였어. x축, y축, 원점, 직선인데 하나하나 메모합시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의 값을 부호를 바꾸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의 부호를 바꾸고, 원점 대칭은 xy의 부호를 바꾸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됐지. 그대로 들고 와보자. 5,-2 x축 대칭이란다.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 y축 대칭입니다. x의 부호를 바꾸자. 원점 대칭입니다. xy의 부호를 모두 다 바꿔라.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은 xy의 좌표를 바꿔주면 된다. 자,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 헷갈리지 않도록 꼭 내용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점이 아니고 도형의 평행이동이지, 대칭이동이지. 도형의 대칭이동도 점의 대칭이동과 다를 게 없었어.
x, y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x축 대칭은 y의 부호만 바꿔서 적어주면 되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 원점은 두 개 모두의 부호, y는 x에 대한 대칭은 두 개의 문자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자, 그럼 가봅시다. 1번 x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 맞아, y의 부호를 바꿔야겠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y 더하기 7이 될 거잖아. 그놈을 내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겠지? 1번. 자, 2번은 y축 대칭이야.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x 빼기 11의 제곱이겠네? 그럼 안쪽에 있는 거의 부호를 둘 다 바꿔주면 x 더하기 1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7의 제곱은 9다. 자, 3번. 원점 대칭은 xy의 부호를 싹 다 바꿔줘야겠지. 그럼 얘를 직접 적어볼까? x 부호 바꾸고 y 부호 바꾸고 계산하면 9.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보기 불편하네. 그래서 통째로 부호를 바꿔줘도 된다. 그 이유는 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x 자리에는 y를 넣고 y 자리에는 x를 넣을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적어 볼 거야. 그러면 얘는 y 대신 x를 넣을 거다. 더하기 x 대신 y를 넣을 거다 라고 해주면 이거 4개가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주겠지. 자, 이제 표준 문제 5번을 봅시다. 조금씩 응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두 점 A, B를 각각 A', B'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점 A, B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물었어. 자, 평행 이동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 A가 3,4로 그리고 B, 2가 1,6으로 옮겨진대. 이거를 가지고 평행 이동의 양을 내가 찾게 되면 A, B라는 녀석이 어디로 움직여질지도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적어보자. 점 A 마이너스 3,A를 쭉 이동시켜서 어디로 가고 싶냐면 A'의 3,4로 가고 싶어. 그리고 점 B B,2를 평행 이동을 해서 1,6이라는 점으로 가고 싶어. 자, 그러면 살펴보는데 A 좌표가 A'으로 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지. Y의 좌표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는 이 A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X의 좌표 마이너스 3이 3으로 갔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한 양은 알 수 있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만큼 커진 거야? 그렇지, 6만큼 커졌지. 그래서 우리는 X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맞니? 그럼 밑에도 한번 보자. 밑에는 B의 값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X 방향으로 평행 이동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Y의 값은 이미 알고 있지. 즉 2에서 6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얼마가 더해졌어? 맞아, 4만큼 변화가 됐지. 그래서 Y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봐, 여기에 적혀 있는 두 가지 점이 똑같은 평행 이동에서 움직였는데 위쪽에서는 X의 방향으로 움직인 양 가르쳐주고 아래쪽 식에서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인 양을 가르쳐줬어. 그러면 정답은 다 나온 거 아닐까? 그치? X 방향으로 얼마? 6, Y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야. 맞니? 그러면 살펴봐봐. 여기서 A 값과 B 값을 찾을 수가 있지. Y의 좌표 A에서 Y축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을 때 Y 좌표가 4가 나와야 돼. 맞아? 그렇지. 그리고 X의 좌표 B에서 X의 좌표 6만큼 이동하면 1이 나와야 돼. 그럼 적으면 B에서 6만큼 이동하면 1이 나와라. 다 됐네. 따라서 A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5네. 그럼 정리해봐. 내가 찾고자 할 A, B라는 점은
0,-5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위에서 말한 6x 방향으로 6, y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면 이동한 양만큼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6, -5 더하기 4 -1 이게 우리가 찾을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조금 두 가지를 연결해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들만 먼저 체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6번, 7번,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시다. 직선 y는 2x 더하기 3을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점이 아니고 도형을 평행 이동했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한대. 또 구조화 시켜봐봐. y는 2x 빼기 3을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켰는데 그랬더니 원래 직선이랑 똑같아진다고 했어. 자,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럼 정리하자. 평행 이동은 평행 이동한 양만큼 빼주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y 자리에 y 빼기 b를 집어넣고 x 자리에는 x 빼기 a를 집어넣어주면 될 거야. 맞나? 그럼 정리해보자. 얘는 2x 빼기 2a 빼기 3이고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2x 더하기 b 빼기 2a 빼기 3이 될 거야. 얘와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겠지. 자, 따라서 정답 다 나왔네. 뒤쪽에 붙어있는 b 빼기 2a 빼기 3이 뒤에 있는 y 절편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야 돼. 왜? y 똑같고 2y 2x 2x 똑같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은 b 빼기 2a 빼기 3이랑 같고요. 자, 날려버리면 b는 2a와 똑같다. 근데 뭘 구하랬어? a분의 b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 속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따라서 a분의 b는 2가 되고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될 거야. 별 내용 아니지. 그대로 7번 한번 가보자. 점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평행이동인데 점을 옮겼어. 그때 주어진 원은 얘로 옮겨진다고 했다. 그때 a, b, c 값을 물었다.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가봐. 1,5라는 점을 평행이동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1,a로 바뀌었어. 맞지? 자, 이걸 그대로 똑같이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1이라는 녀석은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번거로도 한 번 더 적어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bx 빼기 8y 더하기 c는 0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 뭐에 의해서? 똑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럼 x 방향으로 얼마만큼 y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봐봐. 1이 마이너스 1로 갔어. 점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양만큼 더하면 되는데 얼마를 더해주면 1이 마이너스 1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되겠지. y도 바라보자. 5가 a로 갔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얼마를 더해주면 5가 a가 될까? 그렇지. a 빼기 5만큼 더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럼 구체적이진 않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양은 우리가 찾았다고. 맞니? 그럼 이 양 그대로를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평행 이동을 시켜보려고 해. 그럼 바라보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여기에 들고 와서 평행 이동을 시킬 거야. x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간다. 그러면 난 x 더하기 2를 집어넣을 거지. y 대신 y 방향으로 a 빼기 5만큼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y 빼기 a 더하기 5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게 21이래. 그거를 전개한 게 여기 있는 이 식과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전개해보자. 번거롭더라도 해보자.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에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y에 5 빼기 a 더하기 5 빼기 a의 제곱은 21이야. 얼추 만들어졌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이랑 비슷하게 만들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에 5 빼기 a 더하기, 자 상수항 정리하자. 4, 25, 29에 21 넘기면 8 마이너스 10a 더하기 a 제곱은 0이네.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은 식이 돼야 돼. 그러면 비교해보자. b 자리에 4가 들었네. b 값은 4.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이랑 얘랑 같아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8은 2 곱하기 5 빼기 a. 얘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 돼야겠지. 그러려면 5 빼기 a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는, 그렇지, a는 9가 되면 되네. 두 가지 만들어졌어. a는 9, b는 4라는 거. 그럼 마지막 c라는 값은 뒤에 있는 상수 그대로 들고 와보자. 8 빼기 10a 더하기 a 제곱인데 a가 9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8 빼기 90 더하기 99 81은 마이너스 1이네. 끝. 따라서 우리가 찾을 a 더하기 b 빼기 c는요, a가 9라고 했고요, b는 4라고 했고요,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 돼서 정답은 14가 되겠지. 야, 계산이 조금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자신감을 계속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직선을 x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자, 평행이동이었는데 도형을 평행이동했어. 그때 원에 접한다라고 했어. 또 구조를 만들어 보자. 3x-4y 빼기 5는 0이라는 것을 y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대. x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킨 어떤 직선이 누구와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과 서로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이미 공부했다. 좀 이따가 그 공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돼. 얘를 평행이동하면 누가 되는지를 적어주면 되지. 평행이동한 양만큼 도형의 방정식에선 뺐으면 됐어. 따라서 3에 x 빼기 a에 마이너스 4y 빼기 5는 0이 되면 되고, 이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3x 빼기 4y 마이너스 3a 빼기 5는 0. 이게 우리가 찾을 직선이고, 얘와 얘가 서로 접한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 많이 안 해도 접한다. 교점이 몇 개? 그렇지, 교점이 한 개가 되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 뭐였니? 뭐와 뭐가 같아야 돼? 그래, 이거 모르면 이제 안 돼.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 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어. 자, 이놈의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럼 계산해보자. 반지름 길이 1은요, 중심 마이너스 3,2와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는 x값,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 25네.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2를 넣어라. 마이너스 3, 2 빼기 3a 빼기 5가 된다. 자, 이게 1이 돼야 돼. 다시 얘기하면 여기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니? 5지 5. 그럼 다 끝났네. 뭐가 끝났을까? 정리해보자. 왼쪽에 있는 식은 5는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빼기 22가 돼서, 자, 이 부분 좀 위로 올려서 문제를 풀까? 그대로 위로 좀 올려서 문제를 마무리해보자. 그럼 절대값 3a 더하기 22가 5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네. 3a 플러스 22가 5가 되든지
3a 플러스 22가 마이너스 5가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7 하나와 a의 값은 마이너스 9 하나 더. 이거 두 개가 정답이 돼줄 거야.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겠어? 옳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기를 바래.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까지 풀고 정리를 할게요. 점 2,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a, b, c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다. 자, 점을 충분히 우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a의 좌표가 2,1인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래. 그게 b란다. 원점 대칭은 뭘 바꿔야 돼? 그렇지. 부호를 바꿔주면 돼. 자, 그럼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점을 c라고 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뭘 바꿔야 돼? 그렇지. xy의 자리를 바꿔야 돼. 이거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물었어. 그러면 얘를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좋겠지만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 2,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에 b c 1,2 1,2 여기에 1,2 그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 삼각형 A, B, C 이거의 넓이를 물었다. 자, 그럼 봐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과 높이의 길이만 알면 충분하겠지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즉 길이를 구해주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밑변과 높이를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봐봐. A와 C를 연결한 직선 X 증가량 얼마? 1. Y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야의 기울기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B와 C를 연결한 직선은 X 값의 증가량 3, Y 값의 증가량 3. 그럼 3분의 3. 여기 있는 선분 BC의 기울기는 1이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노? 이걸 캐치해야지.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데 기울기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야. 즉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두 직선은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그러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다.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높이와 밑변이 되니까 이게 넓이겠네? AC 길이는 X 증가량 1, Y 증가량 1이니까 1 더하기 1 루트 2고 BC의 길이는 X 증가량 3, Y 증가량 3, 3의 제곱 9, 3의 제곱 9, 9 더하기 9, 18 루트 18 3 루트 2가 높이네. 그럼 정답 끝? 얼마니? 그렇지. 3이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줄 거야. 맞니? 맞아. 점을 구한 다음에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뭔가 직각삼각형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쌤도 이 짓을 했겠지. 그런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 알 거고 그거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 자, 10번입니다. 직선을 y는 x,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을 L이라 할 때 L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물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와 두 번째는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겠지. 자, 한번 봅시다. 주어진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기억나지? x와 y의 자리를 바꿔라. x 자리에는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는 x를 집어넣어주면 돼.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는데 그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 자, 그럼 적어보자. 얘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의 교점의 개수를 물었어. 기억나? 이거 수업 시간에도 했다.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졌다고. 자, 그럼 계산해보자. 이 문제 속에서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지 우리 잘 알아. 얼마니? 제곱해서 4가 되니까 2가 반지름이지?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놈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 1,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조금 더 엄밀하게 적어보자. 얘는 보기 편하게 3x 더하기 y 빼기 4는 0과 똑같지? 그럼 계산해봐. 루트에 x의 개수의 제곱 3, y의 개수의 제곱 9 더하기 1, 10분의 절대값 1,0을 여기에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3 빼기 4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10분의 1, 10분의 루트 10이 거리가 되지. 그러면 비교해봐. 누가 더 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큰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더 큰지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훨씬 더 크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크다고 하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래, 한 방에 나온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한 방에 안 나온다라면 그림을 그려보면 되지. 자,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인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더 길댔지. 뭐보다?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럼 반지름 길이보다 더 짧은 지점에 직선이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야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훨씬 더 크잖아. 그렇다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원을 관통해 가야 되니까 바로 2개가 정답이 돼주겠네. 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해줘야 돼.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말만 다르게 지금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을 C1이라 한다. 똑같은 얘기 또 나왔어. 그 C1 위에 있는 점과 C2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제일 크냐 물어봤어. 어이구, 말이 어렵다, 그죠? 그렇지만 천천히 가보자. 뭐라고? C1이라는 원을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C2라고 했다. 그럼 해석해보자. 우리가 찾을 C2라는 원은 식을 한번 봐봐. 아니지, C2를 바로 해석하기 전에 C1은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잖아. 그래서 얘를 원의 방정식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먼저 고쳐보자. 조금 빨리 갈 수 있겠지? x 빼기 1의 제곱에 y 더하기 2의 제곱. 이 4까지 묶어버리면 딱 y 더하기 2의 제곱이네. 는 1이 되네. 따라가죠? C1이 이렇게 한 방에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찾을 C2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x는 x, x는 y, y 자리엔 x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다 끝났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 거야. 왜냐면 이 상황을 말로 해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볼 거야. 자, 이 부분을 여기로 들고 와서 그림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얘가 C1이고 C2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가 X축, Y축이고 C1은 중심의 좌표가 얼마니? 1, -2지. 이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두 번째, C2는 중심이 -2,1이 되는 요 점. 이 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는 원을 이렇게 그리자. 자, 그때 요 두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와 Q에 대해서 두 선분의 최대값을 물었어. 한번
봐봐. 자, 얘와 얘가 요렇게 될 때 물었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점 P가 어딨냐면 첫 번째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C1 여기에 있는 어떤 점 P를 들고 오면 C2 위에 있는 점 Q를 들고 왔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언제 제일 커지냐 물어봤어. 자, 상상을 해봐. 제일 짧을 것 같은 거는 왠지 여기 있어. 그치? 얘보다 더 짧은 게 있나 생각해보면 그만큼 안 돼. 제일 긴 게 어딨나 생각해보면 요 앞에 있는 놈이랑 연결한 것보다 뒤에 있는 걸 연결한 게 좀 더 길겠지. 그렇지? 뒤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녀석을 연결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녀석을 연결하는 게 좋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뒤로 가면 더 좋을 건데 정확하게 어느 뒤로 가는 게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봐. 자, 그 정답은 여기에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두 원의 중심을 쭉 연결하게 되면 얘는 직선이지. 그 중에서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만큼. 무슨 말이야?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겠지. x의 좌표는 1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3의 제곱. y의 좌표는 1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니까 3의 제곱의 루트 씌운 3 루트 2가 거리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언제 제일 기냐를 물어봤어. 자, 그럼 그 감각을 키워주길 바래. 엄밀한 증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한번 바라봐. 두 원의 중심을 쭉 연결했을 때 그 연결한 직선이 원과 반대편에서 만나고 반대편에서 만나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우리가 찾을 가장 긴 P와 Q를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될 거야. 왜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직관적으로 이해해주면 돼. 엄밀하게 증명까지는 안 해도 돼. 그럼 확인해보자. 그 중에서 이만큼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고 이만큼의 길이도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3루트 2였어. 그럼 정답 다 나왔네. 우리가 찾을 PQ의 최대값은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이게 정답이 돼주겠지. 직관적으로 이해돼? 이해되면 다행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문제에서 물어본 것처럼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 아니고 최소값을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소는 가까워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원 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는 더욱더 가까이에 있는 점을 찍고 와야 돼. 뒤에 있는 거에서 앞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선은 무엇이다?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두 원과 만나는 그 교점과 교점을 연결한 이 선이 우리가 찾고자 할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 길이는요? 3루트에서 뭐를 빼주면 맞아.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 2를 빼주면 정답이 돼줄 것 같아. 이해돼? 오해하면 안 돼. 실제 정답은 얘야 얘. 이게 정답이다. 천천히 문제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12번부터 이제 심화 문제 발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발전해야 되는지 콧방귀를 한번 빵 끼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을 다음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평행이동 그 양을 캐치하면 되겠지. 여기에 보이는 직선L은 새로운 직선으로 옮겨질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었다. 우리가 모르는 용어 없네. 평행이동 알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안다. 그럼 얼마만큼 평행이동 하는지만 알면 되겠지. 그럼 들고 와봐. y는 x제곱 빼기 2x라는 거를 가지고 저기 보이는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어. 자, 이거를 그냥 평행이동한 양을 체크하면 쉬운 일은 아니야. 원의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방정식 자체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새로운 방정식을 만드는 것보다 원은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원이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만 체크해주면 평행이동한 양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었어.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2차식 얘를 포무선이라고 하는데 2차 함수다, 그죠? 이 2차 함수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점이 있었지. 무슨 점이 있었니? 그렇지.
꼭지점이 있었다고. 자, 그 꼭지점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캐치하면 평행이동한 양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볼까? 얘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자. 이 식은 y 더하기 1은 x 빼기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걔를 평행 이동하면 y 더하기 6은 x 더하기 4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눈여겨 한번 봐봐.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 x 빼기 1이 x 더하기 4가 될까를 생각하자는 거야. 보이니? x 자리에 x 더하기 5가 들어가 버리면 딱 만들어지지. 그렇지. 그럼 y 자리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 y 더하기 1이 y 더하기 6이 될까? 그렇지. 똑같이 y 더하기 5가 들어가면 될 거야. 자, 그럼 해석하자. x 대신 x 더하기 5를 방정식에 넣어라. x 방향으로 얼마만큼? 맞아, 마이너스 5만큼. y 대신 y 더하기가 5가 들어갔다. 그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란 얘기지. 그럼 끝났니? 뭐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직선의 방정식 L 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은 평행 이동하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라며 y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가라며. 자, 그럼 정리하면 x 빼기 2y 더하기 얼마니? 빼기 4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 맞니? 이게 L'이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맞아. 우리 예전에 공부한 거. 서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뻔히 알아.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만인데 어떻게 구했어? 평행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집어서 그 점과 반대편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됐지. 이 방법 그대로 들고 와보자. 아니지, 이 부분 통째로 들고 와서 직선과 직선 사이에 이루는 거리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볼 거야. 자, L 위에 있는 점 하나만 들고 와보자. L 위에 간단한 점을 하나 들고 와봐.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고 Y 자리에 0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얘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끝이야. 맞니?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이 직선을 내가 L'이라 하겠다는 거야. 그럼 거리는 루트 분의 x의 개수 1, y의 개수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절대값 x에 마이너스 1 넣어라. 여기에 넣을 거야. y에 0 넣을 거고. 그럼 x에 마이너스 1, y에 0을 넣으면 자, 요래 된다. 루트 5분의 5가 돼서 루트 5네?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이게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루트 5가 돼주겠지. 자, 어떻게 풀었는지 천천히 여러분들이 와 닿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끝내지 말고 풀이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스스로 풀어봐 주기를 바래요. 자, 마지막 14번입니다. 두 점 A, B와 직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자, 마지막 이 부분을 보자.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X 좌표를 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문제를 글만 읽어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좀 전에 우리가 물었던 문제처럼 누군가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한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문제지. 그리고 좌표 평면에 있는 도형에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 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여기에 X축, Y축을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가 X축이고 원점이고 Y축이 되겠지. 8,4라는 점이 있어. 한 이쯤에 점 A가 8,4가 있고 점 B는 한 7,5쯤 된단다. 7,5가 있을 때 Y는 X라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했다. 자, 여긴가 어딘가에 점 P가
하나가 있을 때 뭘 물었다? 맞아. AB와 PA와 PB. A와 P를 연결한 선과 P와 B를 연결한 이 선분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어디냐를 물어봤어. 쉽지 않지? 맞아.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 문제의 정답과 풀이 과정을 유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경험을 해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해나갈 거야. 그 경험을 오늘 같이 해보자. 자, 봐. 점 P가 여기 있으면 PA와 PB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얘보다 더 짧아질 수 있는 점은 더 있지.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이 PA와 PB를 연결한 이 빨간색 선이 더 가까울 것이며, 그리고 점을 조금 더 옮기면 더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사람이야. A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가서 찍고 돌아올 거야. 출발 지점은 어때? 8,4로 고정돼 있지. 도착 지점은 어때? 7,5로 고정돼 있지. 근데 중간에 거쳐야 될 중간 지점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그 길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가장 짧게 가려고 하면 반듯하게 가면 돼. 그렇게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눈앞에 바로 정면의 목표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벽이야. 벽이 있고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야. 여기에 도착을 하고 싶어. 출발 지점에 있는 사람이 벽을 찍고 도착 지점에 가려고 하면 앞을 바라보고 가는 순간 뒤에 있는 목표물이 눈에 안 보여서 곧장 도착 지점을 최단 거리로 찾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감으로 대충 이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방향을 튼 뒤에 그로써 이제 눈이 하나 보여서 걔를 바라보고 쭉 달려갈 수 있지. 근데 처음에 출발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여기에서 벽까지 요렇게 찍어갔을 때 뒤돌아 보니까 뒤쪽 도착 지점이 저기 있네, 여기가 아닌갑다 해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길이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는 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자? 내 눈앞에 목표물이 보이도록 만들 거야. 그럼 지금도 봐. 점 A에서 벽을 찍고 가는 순간 이미 점 B는 내 뒤에 있어. 목표물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점 B가 보이니까 최단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어떡하자? 점 B라는 점을 처음부터 내 눈앞에 목표물이 끝까지 보이도록 만들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만약에 점 P가 있으면, 여기 점 P가 있으면 P에서 B까지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는 여기 이 반대편으로 넘어갔을 때 이 길이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점 P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점을 내가 B'이라고 하면 좌표가 어떻게 돼? 7,5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5,7이 되겠지? 그 점은 P에서 B까지의 거리나 P에서 B'까지의 거리는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대칭 시켰으니까. 그럼 한번 봐라. 내가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나,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으로 가나, 길이는 어떨까? 똑같겠지. 한번 적어볼까?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리는 A에서 P로 갔다가 B에서 B'으로 가는 거리와 똑같다고. 그럼 내 목표는 야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와 똑같아. 그럼 다시 빨간 펜으로 연결해봐. A에서 1위로 갔다가 1위로 가는 최소값은 1위로 갔다 1위 가는 것보다 더 짧고, 요래 갔다 요래 가는 것보다 더 짧아야 돼. 내 시작 목표점, 시작점은 A고 도착 지점을 이제 B'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를까? 맞아. A에서 B'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한 이 선이 가장 짧은 길이가 돼준다고. 이해되니? 맞아.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리야. 다시 얘기하면 이 길이보다는 A와 B'을 연결한 선분이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 짧은 길이를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한번 구해보자.
A와 B 프라임 사이의 거리는 X의 좌표 8과 5 사이의 거리 3의 제곱, Y 4와 7 사이의 거리 3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 루트 18. 3루트 2가 답이야. 그런데 뭘 물어봤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점 P가 누구냐를 물어봤지. 그림상에서 점 P가 누구야? A에서 벽에 지나가는 요 점이 바로 점 P네. 이 점의 X좌표 여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야. 이해돼? 이건 별거 아니지. 왜? 두 직선의 교점이잖아. 누구와 누구? Y는 X라는 직선과 이 두 점을 지난다. 얘는 선분 AB'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8,4를 지나니까 대충 12 정도 되겠네. 그치? 그럼 요거 둘 사이의 교점은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가 되고 X는 6이 된다.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주겠다. 어때? 이 문제를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좌표 평면 위에서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 한번 다루었던 적은 있어. 그때는 대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를 안 하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었었지. 기억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X축을 스쳐서 지나가려면 언제 제일 짧아지는지. 그때도 한 점을 X축에 대칭 이동시켜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을 찾았거든. 똑같아. 어느 직선이 되었든 내가 생각하는 출발점과 목표 지점이 같은 방향에 쭉 나아가도록만 만들어주면 충분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줘서 14번 문제를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았고, 자, 선생님이 내준 과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